70대 중반 A씨는 건강을 위해 이른 아침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요 며칠은 엎드려 걸레질 할 때도 가슴 통증을 느꼈지만 잠시 쉬다 보면 통증이 금방 사라져 개의치 않고 지냈는데요. 최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가운데도 갑자기 가슴 통증이 느껴졌고 10분을 넘게 기다려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병원을 찾은 A씨의 병명은 협심증이었습니다. 협심증이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혈관에 동맥경화증 또는 수축이 발생하여 혈관 내경이 좁아져서 그 혈관이 먹여 살리는 심장 근육에 혈액과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허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협심증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8,600만 건의 사망을 일으키는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주요 심장질환 환자 수는 162만 4,062명으로 지난 2016년 138만 9,346명 대비 17% 늘었는데요. 이 중 협심증 환자 또한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협심증은 증상에 따라서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변이형 협심증으로 구분됩니다. 전형적인 흉통이 운동 시에 발생하고 휴식 시 10분 이내로 호전되는 경우를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 안정 시에나 조금만 움직여도 전형적인 흉통이 발생하고 30분 정도 지속되는 경우를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 후 다음날 새벽에 주로 흉통이 발생하는 경우는 변이형 협심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은 크게 세 개의 관상동맥이라 불리는 심장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고 일생 동안 혈액을 전신으로 펌프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관상동맥의 가장 안쪽 층은 내피세포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 내피세포가 건강한 경우에는 동맥경화증이나 혈전 등으로 인한 협착 및 폐색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정형 협심증 또는 불안정형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내경이 좁아져서 발생하게 됩니다. 동맥경화반이 발생하는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고령, 담배, 심혈관계 가족력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관상동맥의 수축으로 발생하는 변이형 협심증의 경우는 스트레스, 술 등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느껴지면 협심증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게 되는데 가슴이 아프다고 모두 협심증은 아닙니다. 협심증에 의한 전형적인 흉통은 주로 운동 시에 유발되는 것이 보통이며 통증의 양상은 앞가슴 쪽에서 왼쪽 어깨와 왼쪽 팔로 퍼져나가는데요. 특히 심장 뒤쪽에 위치한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역류성 식도염은 흉통의 양상과 강도가 전형적인 협심증과 비슷한 경우가 있어 꼭 감별을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협심증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이 쥐어짜게 혹은 뻐근하게 뽀개질 듯이 아프며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목으로 뻗치거나 왼쪽 팔로 뻗치는 통증입니다.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 운동 시 가슴 통증이 발생하고 휴식을 취하면 10분 이내로 증상이 없어지며 불안정 협심증의 경우는 휴식 시에나 조금만 움직여도 가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30분 정도 안정형 협심증보다 길게 증상이 지속됩니다. 혈관이 수축하여 발생하는 변이형 협심증은 주로 음주를 한 다음 날 새벽에 쥐어짜는 통증으로 발생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도 가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명치부터 목까지 불타오르는 느낌으로 증상이 발생합니다. 협심증의 진단에는 특징적인 가슴 통증 양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형적인 협심증은 증상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심전도, 운동 부하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가슴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배제하고 진단과 함께 병의 경중 정도를 가늠하는데요. 최근에는 관상동맥 CT, 심장 MRI 검사를 통해 쉽게 관상동맥 내 동맥 경화의 진행 정도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관상동맥 조영술은 관상동맥을 직접 촬영하며 막힌 정도를 평가하여 추후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검사입니다. 안정형 또는 불안정형 협심증이 강력히 의심되는 환자는 사타구니 혈관이나 손목의 혈관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하여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해서 관상동맥의 협착 정도를 평가합니다. 협착 정도가 70% 이상 진행되어 환자에게 협심증 증상을 유발한다고 판단이 되면 스텐트를 삽입하는 관상동맥 성형술을 시행하여 치료합니다. 변이형 협심증은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물을 투약하여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전도의 변화가 생기는지 혹은 가슴 통증이 발생하는지 등을 평가하여 진단하고 진단이 되면 혈관 확장제 등의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협심증으로 입원해 치료 및 중재술을 처음 받고 퇴원한 이후에는 아프기 이전에 했던 강도의 운동으로 바로 복귀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입원하는 동안 근력이 약해지고 심장 손상으로 인해 심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운동 능력이 떨어졌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퇴원 후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좋은 방법은 아프기 전 운동 강도의 50에서 75% 정도로 운동을 다시 시작해 점차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께서 처방해 주신 약을 하루도 빼먹지 말고 매일 같은 시간에 투약하는 것입니다. 또한 흡연자라면 반드시 금연을 하여야겠으며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되 가슴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정도로 시작하여 점차 차근차근 운동량을 증가해 나가야 합니다. 협심증은 단기간 약을 먹고 치료되는 질환이 아니기에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협심증 약에는 증상의 조절 외에도 위험 요소를 관리 예방하는 약물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 인자들의 조절을 위해 계속해서 약을 먹어 혈관의 동맥경화가 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협심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위험 인자이므로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혈당을 높이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이형 협심증 환자의 경우에는 술을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Don't wanna sleep in, cause I got something to prove. I gotta take what I hate and finally make a move. I think of you and all the shit you don't do. Well, I'ma make hella sure that I don't become you. 그리고 불안정해져서 완전히 혈관을 막아버리는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도 두 번째. 협심증 환자는 손을 따거나 피를 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협심증 증상이 발생하면 손을 따는 등의 민간요법을 시행하면서 병을 키우지 말고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심장내과 전문의의 진료 및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협심증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심증 중에서도 심근경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이 불안정형 협심증인데요. 만약 4주에서 6주 이내에 갑자기 협심증으로 의심되는 가슴 통증이 있거나 통증이 나타날 때마다 강도가 증가하거나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가만히 있어도 가슴 통증이 자꾸 생기며 휴식을 취해도 좋아지지 않는 등의 증상이 하나라도 생겼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협심증의 증상을 가볍게 생각하고 검사 및 치료하지 않을 경우 심장 근육은 지속적으로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결국 죽게 되고, 죽은 심장 근육은 추후에 좁아진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넣어서 넓힌다 하더라도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또한 협심증을 치료받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심증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심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심장이 아프면 보통 왼쪽 가슴에 통증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심장이 아플 때는 대부분 명치 아래쪽에서 통증이 느껴집니다. 통증 부위가 위와 가까워서 많은 사람이 소화불량으로 오해하는데요. 만약 가슴 왼쪽에 묵직하고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주로 운동을 하거나 신경을 많이 쓸 때 통증이 느껴진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